네, 반갑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7월 7석이에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상에서 저와 종목 진단으로 만나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 별 얘기 아니죠? 네. 자, 아무튼 네, 오늘 종목 진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은요, 블루엠텍 그리고 휴마시스 두 종목입니다. 휴마시스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진단 관련한 부분이고요. 블루엠텍은 살 빼는 약. 네, 비만 치료제죠. 자, 이쪽 부분인데, 둘 다 이제 뭐 제약바이오 또 이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묶여 있고요. 자,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금호타이어와 한미반도체인데, 얘네들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구분되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위 검색 종목은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이거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개인들의 매수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짚어보고요.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들을 좀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종목 진단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블루엠텍부터 볼까요? 네, 블루엠텍. 자, 이름은 네, 뭔가 좀 특이해 보이긴 하고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 계속적으로 좀 찔찔찔찔찔 짜다가 지금 이렇게 딱 나왔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네요. 그죠? 네, 상장일이 2023년 12월 13일이다. 12월이란 얘기예요. 12월. 자, 왜 여기가 좀 걸리냐면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죠? 보호예수. 보호예수는 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지만 1년 정도 됐을 때 풀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네, 이 1년이 지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한 4개월, 네, 4개월 반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에 충분히 해먹고 튀면 되긴 합니다만은 네, 신규 종목들은 좀 조금은 부담되는 게 좀 있겠죠. 자, 이 종목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이 살 빼는 약이에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노보노디스크라는 네, 이 기업이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팸이라는 네, 제품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다라는 얘기 때문입니다. 국내 출시요. 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확정이 돼버린 얘기입니다. 네, 세계 1위의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하게 되면 관련 업종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는 애들, 한미약품, 그 다음에 한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약간 엿먹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 네, 한독. 주가가 조금 애매하죠? 네. 한독은 좀 올라갔네요. 좀 올라갔는데 요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뭐 얘네들하고 같이 공존을 한다고 한다면 네, 이 블루엠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관련 업종군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상승을 좀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2021년도 네, 이 위고비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처음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식욕 억제 네,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먹지 않아서 살 빼는 거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닌데, 그죠? 그리고 이제 약간 부작용이 좀 있대요. 구토, 설사, 복통, 우울증. 근데 이 비만 치료제들은 대부분 우울증 조금 유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이제 호르몬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자세한 모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네. 너 왜, 확실히도 모르면서 짓거리냐? 그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네, 우울증 쪽으로 뭔가 조금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위고비에 대한 어떤 공급,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긍정적이다. 뭐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여 있죠. 이제 효과가 뛰어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국내 출시에 대한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체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 돌아다니게 되면 이제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 종목군 중에서 이제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SL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네. 이 SL바이오라는 기업이 어디 갔어? SL바이오. 요거는 SLS. 네, SLS 바이오. 요거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위고비의 뭐 품질 관리 테스트 업체 뭐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기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네, 기업이 조금 지금 대응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지저분한 차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코넥스에서 넘어왔던가 뭐 이런 스펙은 아닌 것 같고요. 코넥스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신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만 주의는 조금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인데 상한가니까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뭐 흐름들은 좋은 편인데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잔량 같은 부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단기성 패턴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블루엠텍 다시 넘어갈게요. 왜 다른 종목 자꾸 보고 있는데, 블루엠텍은 지금 20% 올라왔어요. 근데 블루엠텍은 뭐냐? 이 기업은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의 국내 유통, 네, 국내 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노보노디스크가 상륙을 위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특별히 볼 건 없어 보이고, 요게 이제 판매가 잘 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한동약품이나 한미약품 뭐 이 제외하고도 대웅제약, 이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 비만 치료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지금 경쟁으로 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종군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종군당도 지금 그쪽 부분을 판매하고 있는데 약간 올라가는데 좀 찬물을 좀 끼얹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네, 다시 넘어갈게요. 네, 블루엠텍 다시 넘어가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자꾸 커진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국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계 기업을 사기가 어려운 상태에서의 국내 시장을 공략하려면 외국계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블루엠텍 같은 기업이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문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봤을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네, 단기적 상승, 즉 쏠림 현상이 있죠. 그래서 치고 올라간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들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가 얼마만큼 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지라인 때는 17,500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본다면은 15,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변동폭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17,500원 정도 수준의 지지선만 지켜주면 일단 홀딩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신규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은 2만원을 넘어가면 조금 더 네, 상승 포인트가 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을 일단 단기적 목표를 보시면서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휴마시스 볼게요.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휴마시스,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계속 얘기하는데 뭐 5배, 뭐 600%, 뭐 500%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인원수만 따지고 보면은 한 명에서 100명 늘어나면 이제 100배 늘어난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에 좀 기대치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전의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뭐 개인 위생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백신 얘기 또 다시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유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가져오는 데미지가 얼마큼 클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뭐, 지금은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데미지 때문에 다시 그런, 업장들이 봉쇄가 된다든지, 또 전 국민이 이제 뭐, 격리 조치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타격감,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겠죠. 그래서 독성이 그만큼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코로나 그러면 일반 감기 정도 해석하죠. 나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좀 쉬다 와. 뭐 이런 거 정도죠. 이 전염력이 크기 때문에, 이 감염자 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문제시될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는 네, 이 과거에 있었던 2020년도 이 큰 상승 요때 나타났던 매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단기적 상승 이후에 주가 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참고를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대부분 장대양봉 만들어졌었던 그 시점이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통 절반 자르세요. 그럼 2,400원 정도 지지선 나오죠. 2,400원 지지선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여유있게 볼란다. 그런 분들은 네, 5일 이평선 보시면 됩니다. 21일은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 이평선만 기준점 보시고 이평선 깨지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올려놓고 팔아먹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돼서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매도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금호 타이어 넘어갑니다. 얘네들은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9,200원 그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9,200원이면은 어디냐면 저 위에요. 저 위라서 네, 실제로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100% 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괴리율이 그 목표 주가 대비해서 거의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나왔어요. 나쁘지 않죠. 2분기 영업이익만요. 3분기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세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기업이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총계를 전부 다 뚫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시총이 1,298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라고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실적이 실제로 좋게 나와서 괜찮은데 우려감이 좀 작용했다고 해요. 물류비, 원료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글쎄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과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뚝 떨어진 이후에 계속 이번에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 같이 얻어맞으면서 분위기가 더 냉각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올라갈 때 슬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대신에 올라가는 포인트는 일단은 5일과 21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단기 반등 나오면은 제법 괜찮은 상승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의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죠. 5,500원 정도까지 반등 기대할 수 있고요. 저점 지지 라인대로 볼 수 있는 구간대는 지금 매물대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라주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다 지금 역배열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포지션이 조금 애매합니다. 즉 밑에서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같은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시점에서 일단 횡보 아니면 소폭 상승하더라도 그냥 놔뒀다가요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라도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되면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위쪽 5,500원이든 6,000원이든 우리가 목표 가격을 볼 수가 있겠죠.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주가 반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제법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일단 그냥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다시 밑으로 처박히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 떨어졌잖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고 홀딩만 유지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AI 수혜주. 그래서 요즘에는 이 조정이 나올 때 분위기가 조금 살벌하게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하이닉스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지금 보면 61선까지 까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판단은 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뜨뜻미지근하게 움직여 버린다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부터 2020년부터 보면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때가 4,000원 정도인데 20만원까지 나는 그 50배 올라간 거예요. 50배 맞죠? 50배 맞나요? 5배 아니잖아요. 4, 5, 20은 2만원이니까 네 50배 올라간 거죠. 네 50배가 올라갔다 5000%예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5000%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나와버리면 사실 아무리 반도체 쪽에서 기대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저평가가 맞아요. 근데 얘는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수준에 비해서 실제 실적의 증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지금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실제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보더라도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대신에 이제 이 반도체 쪽 업황 쪽에서는 기대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감은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더 치고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정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주가가 일단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데드크로스에 대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만들어졌고요. 단기 반등은 예상되지만 이 부분이 정고점을 뚫고 넘어간다. 15만원대 이상 올라간다. 이 부분 참고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지만 조금 주의하면서 대응하시기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매수 의견 보지 않도록 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 과매도로 인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업황, AI 업황과 관계없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1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사지 않는 게 일단 맞는 얘기죠.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걱정하실 게 없다고 그랬죠. 네, 그냥 힘 닿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힘 닿는 대로 샀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뭐 물량을 많이 모아가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자, 추세적인 부분들 보세요. 자, 아래쪽 부에서부터 쭉 그냥 선만 그으면 됩니다. 지금은 원래 지지라인 때가 7만 한 6, 7천원대 나와야 되는데 밑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구간이라고요? 줍줍 구간이요. 줍줍 구간. 막 주워 먹는 거죠. 네.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 먹으시면 되는데,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을 깨고 내려온 게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서킷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포인트로 연결이 될 때 신용 깨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수를 붙잡는 용도로 삼성전자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승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승을 믿는다라면 삼성전자를 반드시 보유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반도체니 뭐 실적이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시고 그냥 시장이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이 성수기 진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이제 AI 시장의 확장 이런 모습들은 계속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HBM3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는 네, 열심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지금은 매수 포인트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갖고 가시는 건 유지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서킷 때,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해서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지지선 때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밑에는 괜찮죠. 왜냐면 이 반등 포인트 기대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저항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누워버리거나 조금 조정이 들어간다면 또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대에서는 한 77,000원대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조금 잡아주면 그때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분위기는 계속 우상향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고점에서만 안 사시면 사실 아무 때나 매수하셔도 괜찮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실적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3분기, 4분기 내년도까지 계속 실적 좋아지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푹푹 담가줄 때만 네, 그럴 때만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매도 의견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 뭐 나는 삼성전자가 아예 없다 이런 분들은 뭐 지금 이 가격대에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네,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지난주 월요일이죠. 네, 8월 5일날 매수들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서킷 떨어졌을 때 매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어차피 결국에는 8만원, 9만원, 10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매수해놓고 그냥 시간만 좀 녹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셈법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실적 이런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하면은 입 아프죠. 자, 지금 하이닉스의 원래 추세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봐야 되겠죠. 여기가 9월달입니다. 2023년 9월. 그래서 완만한 상승 곡선입니다. 그러면 추세 하단부까지 들어온 자리가 17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그 매수 가격이 16만 5천원이었죠. 기억하시죠? 16만 5천원. 주가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16만원대 지지선이 만들어졌고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인데 이격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죠. 네,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빠르게 올려놓고 지지선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뭉개져요.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시점 단기 반등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 한 18만원 5천원 네, 18만원에서 19만원 요 사이까지 반등을 그냥 계속 직진해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와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평선 정렬하는 횡보 구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제가 이 하이닉스 목표 가격 20만원 제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20만원이 2025년도 목표 주가였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일찍 달성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죽이고 넘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목표 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증가하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 포인트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일단 오버슈팅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지난번처럼 이렇게 밑에 확 파고 들어갔을 때 매수하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제법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점 대비해 가지고 제법 괜찮죠. 네. 저점 대비해서 보면은 13%나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반등 나올 때 수익성이 회복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점에 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고점 매수하니까 이런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 밑으로 훅 담가줬을 때요. 네, 그럴 때 이렇게까지 빠져도 돼? 이렇게 생각될 정도 그런 패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 이제 좀 늦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매수하신 분들 그냥 그대로 홀딩, 네,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둥지를 틀고 지지선을 만들게 되면 그 시점부터 대응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엠텍, 휴마시스, 금호타이어,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매수 포인트가 조금 지나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이 정도
반등해놓고 나면 지지선을 통한 주가 반등을 또 노리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수 기회는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매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억울함 때문에 올라가는 거 따라가시면 또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수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중기인지 장기인지 단기인지 결정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